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작가 김정현입니다. 자, 오늘 제가 다섯 번째 수열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전에 제가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그 내용과 함께 여러분께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석사 과정을 막 학기를 앞두고 있고, 또 이제 논문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굉장한 또 작업들이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업로드가 좀 이제 지난 영상처럼 막 그렇게 하루에 하나씩 아니면 뭐 이틀에 한 번씩 올렸던 것이 조금은 주기가 줄어들 것으로 좀 예상이 돼서요.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수열 영상을 찍고 있는데 뭐 중학교 영상은 왜 안 찍나요?라는 댓글을 하나 봤어요. 예. 중학교 거 안 찍고 싶어서 안 찍는 것 절대 아니고요. 다만 고등학교 거를 촬영을 끝내고 싶어서 제가 등비 수혈까지는 그래도 제가 목표했던 바라서 거기까지 끝내고서 중학교 촬영을 안 그래도 하려 그랬습니다. 뭐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연립 방정식이라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내용을 저는 좀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그 부분을 제가 다루지는 못하고 있는 사정이 있어서 제가 촬영을 정말 다 끝마치는 대로 여러분께 중학교 내용도 이제 언급해 드릴 수 있도록 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선 제가 유튜브 채널을 지금 4개 영상을 올렸는데요. 4개 영상을 올리고서 구독자 수가 조금 늘었어요. 그리고 100 명이 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유튜브 채널은 제가 현재 지수와 로그 9번째 영상부터 업로드를 했고 이제 수열 세 번째 영상이죠. 이제 재구성 영상부터 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영상 업로드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다른 건 업로드 안 하냐?"라는 내용들도 예 쪽지로 좀 받았어요. 어 근데 네이버 TV에서 원래 생산하려고 했던 영상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은 제가 유튜브 채널을 올린다는 그 시점부터 올리는 것이 맞다고 봤고 뭐 절대 제가 광고를 받거나 뭐 그거를 가지고서 업로드를 하는 거는 절대 아니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전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수열의 다섯 번째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영상은요, 등차 중앙입니다. 이전까지 배웠던 내용을 읊고 제가 이번 개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정의 배웠고요. 일반항 배웠고요.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두 가지 관련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등차 수열이 등차 수열에서 합을 계산할 때 공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서 공식으로 저희가 따로 만들어 놨었죠. 그 내용까지 제가 언급을 드렸고요. 등차 수열의 합의 진행됐을 동안에 사실은 한 가지가 진행됐어야 하지만 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아서 오늘 그 내용을 다섯 번째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몇 분 안 걸리는 내용이라서 금방 촬영이 끝날 것 같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명이 길어진다면 제 잘못이겠죠? 네. 이제 잡담은 좀 자제하고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등차이기 때문에 등차 수열에서 나오는 개념이라고 여러분이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등차 수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 정의가 어떻게 됐었냐면 이웃하는 두 항의 차가 일정했다. 그 일정한 값을 공차라고 했고요.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a n을 우리는 d라고 했었고 n은 1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였으며 그 d를 우리는 공차라고 이야기를 붙였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가지고 또 한 가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수열의 기호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중괄호를 쓰고요. AN이라고 썼고 이 AN만 놓고 보는 이 식을 우리는 뭐라고 했었냐면 그쵸.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일반항이라고 하는 것은 n을 품고 있는 어떤 다항식 개념이라고 저는 설명을 좀 하는데 그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저는 어떤 내용을 좀 보고 싶냐면요. A1, A2, A3, A4 여기까지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1에서 A2 간격은 D만큼 그리고 여기 간격도 D만큼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이 이 A2를 구할 때 양 끝에 있는 값을 안다면 굉장히 계산이 편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A2를 구할 때 이렇게 먼저 계산을 합니다. A2 빼기 A1이 D였고요. A3에서 A2를 빼는 것도 D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둘이 뺄까요? 더할까요? 빼겠죠? 왜냐면 A2를 남겨야 되는 상황이라서 A2를 남기기 위해서는 빼야 됩니다. 위에서 밑으로 빼는 과정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A2-A1을 가지고 A3에서 A2를 빼고 있는 그 과정은 0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이제 푼다면 2A2 빼기 A1 빼기 A3 이것이 0이고요. 이 빼기 0을 하면 여기가 는이 되면서 더하기로 부호가 바뀔 겁니다. 그러면 2를 나누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A2는 2분의 A1 더하기 A3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2를 구하는 과정은 양 끝에 있는 그러니까 이웃하는 데에 이제 있어서 양 끝에라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 값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과정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 이때 A2를 뭐라고 하냐면 등차 중앙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저도 처음에 헷갈렸던 것이 등차 중앙 아니고요. 항입니다. 저도 이거 헷갈렸어 가지고 용어에 대해서는 좀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등차 중앙은 어떻게 구하겠느냐?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정의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까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을 d라고 놨습니다. 그쵸? 그리고 an 플러스 2 빼기 an 플러스 1도 d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을 가지고 위에서 밑으로 두- 어, 빼면 일단 n 플러스 1항에 있는 an 플러스 1은 2배가 될 거예요. 그렇죠? d는 없어질 거고요. 등호 또 넘기면 an 더하기 an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죄송해요. 화살표하기 전에 이거 두 개죠. an 플러스 2.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an 플러스 1의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 값은 2분의 an 더하기 an 플러스 2가 되며 n은 1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가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안다면 여러분이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면서 끝마쳐 볼게요. 예를 저는 이렇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2 x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이렇게 했을 때 x하고 y는 어떻게 구하겠느냐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과정에서 x를 구하려고 하고 y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구하기에 앞서서 이거 얼마 차이 난다, 얼마 차이 난다 해야겠네요. 그쵸? 맞습니다. 이거 얼마 차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쵸? 얼마 차이 나는지 모르고요. 얼마 차이 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등차 수열 할게요. 그러면 이 얘는 항상 이제까지 우린 등차 수열을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전제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갑자기 제가 문제에서 등차 수열 안 했는데 등차 수열까지만 했는데 갑자기 수열 얘기 안 해갖고 이거 등차 수열 아닌데요라고 하면 할 말 없어요. 그래서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 되도록 하는 x하고 y를 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12를 처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x 두 번째고 y 세 번째, 마이너스 8이 네 번째가 되겠죠. 그러면 12를 어떻게 보겠다? 첫째 항으로 보겠다. x를요, 첫째 항에 공차 더한 거다. y를요, 첫째 항에 공차 2배 한 거다. 그리고 마이너스 8이 되기 위해서는 3d가 되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이 값은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a가 12였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여기에 대입함으로써 d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d값을 구하려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는 3d이므로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그러면 d는 얼마겠냐? 3분의 마이너스 20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 d를 어디에 대입하냐면 x에 대입해서 x값 찾으시고요. y 쪽에도 대입해서 y값 찾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물론 지금 공차가 계산이 분수가 나왔고 약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계산이 될 겁니다만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등차 중앙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등차 수열을 정리했는데 정리해놓고 보니까 이전 영상에서 찍었던 등차 수열의 합부터 해서 나왔더라고요. 근데 사실 세 번째가 아니죠. 세 번째가 아니고 아마 네 번째인가로 제가 네이버 TV에 올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좀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잠시만요.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재구성 영상 한 것도 번호로 매겼었네요. 등차 수열의 합이 세 번째가 맞고요. 등차 중앙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인데 제가 이거는 수정 안 하고 그대로 업로드 할게요. 대신에 포스팅 할 때는 제가 좀 더 정리해서 어떤 부분이 수정이 되어야 되는지를 언급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제가 등차 수열의 합을 원래 진행하는 게 맞겠지만 등차 수열의 합을 진행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등비 수열을 살펴보겠습니다. 등차 수열과 다르게 등비 수열은 비와 관련한 내용이고요. 곱셈과 나눗셈을 가지고서 수열을 만들 수 있다가 여기 부분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으니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